네, 이제 세 번째 섹션 감독님들을 모시고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최유진 감독님의 발이 왜 그래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도 이 세 번째 섹션의 다큐는 자신의 가족이라든가 자신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최유진 감독님의 발이 왜 그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와 최유진 감독님의 본인의 이야기죠. 특히나 최유진 감독님과 어머니가 정말 사이가 좋구나. 제 개인적 소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왜 저 시기에 엄마랑 저러지 못했을까라는 반성을 하면서 봤어요. 최유진 감독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다큐를 실제 이제 촬영하고 찍으면서 전과 그 후에 어머니와의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관계가 좀 뭐가 변화가 있었나요? 네. 우선 일단 엄마가 원래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에 되게 음. 부담스러워하시고 막 맨날 하시는 얘기가 딸이 아니면 절대 안 찍었겠다. 뭐 100만 원 줘도 안 찍는다 이러면서 되게 처음에 완강하셨는데 또 막상 찍으시니까 좋은 경험이라면서 또 재밌게 찍어주셨고 이제 기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남겨보니까 나중에 내가 나이를 들어도 또 보면은 새롭겠구나.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감독님께서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이 다큐를 찍으면서 뭔가 더 알게 되거나 엄마를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있었나요? 네, 제가 갱년기에 관한 얘기를 좀 풀었는데 엄마가 갱년기를 겪으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꾸밈 없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이해도 잘 됐던 것 같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강했던 것 같아요.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장면이 그 계단을 어머니가 뛰어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네. 감독이 헉헉거리면서 못 쫓아가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진짜 체력이 안 좋았어요. 진짜 거짓이 아니라 또 엄마가 또 체력도 많이 좋아지시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카메라가 무거워서 따라가기 좀 힘들었던 건가? 이런 아니, 생각도 너무 많이 해야겠는데, 걸어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촬영을 할 때 얼마만큼 걸으신 거예요? 일단 이게 저희 엄마의 일상이시고요. 이 영상 찍으려고 뭐몇 시간씩 걷는 게 아니라 매일 비 오지 않는 이상 걸으시는데 못해도 한 4시간, 5시간 이상은 걸으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은 그럼 얼마나 걸으셨어요? 요즘 저 맨날 촬영하면서. 따라다니거든요, 엄마를 같이. 그래서 같이 4, 5시간 걷기도 하고, 원래 제가 산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엄마 따라다녀 보니까 산에 대한 맛을 알게 되어가지고, 지금 제가 모자 쓴 이유도 방금 산에 갔다 와가지고 바로 킨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찢지도 못하고 이렇게 깨지지하게 나와가지고, 네. 또 개인적인 이야기, 가족 얘기를 찍은 감독님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바리 왜 그래를 보고 느낀 점이라든가 이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가감없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감독님들. 저는 유진 감독님께서 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그때가 되게 확 와닿았어요. 저는 할머니를 찍으면서 사실 저는 할머니랑 그렇게 가까운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감정 표현하는 게 미숙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는 그렇게 표현을 확 해주셔가지고 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 감사합니다. 이재령 감독님, 임효진 감독님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처음에 이제 카메라를 좀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설득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주제가 원래는 다른 거였는데 좀 코로나기도 하고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가까운 사람을 찍어보자 해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엄마가 발 사진을 보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카톡 내용을 이렇게 보다가 이것도 좀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엄마를 좀 설득을 했고 다행히 엄마가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되게 저도 뭉클했는데 어머니가 언제부터 5시간씩 걸으셨는지 궁금해요. 되게 뭔가 계기가 있으셨을까? 5시간 걷는다는 게 좀 놀랐어요. 대단하시다 아, 생각했어요. 네, 계기는 일단 제가 한 1년 8개월 전에
독립을 하게 됐어요. 언니랑 친언니랑. 근데 그게 되게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엄마가 좀 많이 공허하고 또 화도 좀 있으셨고 네, 집에만 있으면 해소가 안 되니까 그 전에 자전거를 막 매일 아빠랑 8시간씩 타고 이렇게 하다가 올해는 산으로 넘어와서 계속 산으로 걷고 계시는데 네, 그렇게 좀 활력을 찾으시고 갱년기도 이겨내시려고 하고 계세요. 어머님이 되게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러우신 거예요. 좀 놀랍고, 그리고 어머님이 평범한 일상들을 걸으면서 아름답게 보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또 마지막에 감독님이 어머님한테 진심을 다해서 아름답다 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반대로 그 임여진 감독님 작품 봤을 때 아버지 네. 나오잖아요. 근데 네. 되게 자연스러워서 저랑 엄마랑도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다 해주신 느낌 너무 자연스럽게 해주셔가지고 뻥을 먹었구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만큼 임여진 감독님이나 최유진 감독님이나 평소에 엄마와 딸로서 아빠와 딸로서 사이가 좋았다라는 거가 그냥 화면에 담긴 게 아닐까요?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카메라를 들 때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최유진 감독님, 네. 엄마 발은 요즘에 어떠십니까? 그래서. 네, 여전히 똑같으시고요. 그, 한 음. 며칠 전까지는 또 발 사이에 막 일어나고 티눈 생기고 이래가지고, 붕대를 감고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엄마 이렇게까지 걸어야 돼? 했는데, 엄마는 그래야 산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또 병원 가서 약 바르니까 나아가지고, 요즘은 좀 발이 덜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아버지와 딸, 임수근을 연출하신 임여진 감독님 영화. 자, 아버지의 하루를 쭉 따라가면서 찍으셨잖아요. 총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리셨어요? 한 3,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 아버지가 하시는 일터를 가본 건 그럼 이번이 처음입니까? 네. 어떠셨어요? 감독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20년 넘게 살면서 아빠가 일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는지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 기회 때문에 아빠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아빠가 일을 어떻게 하고 또 저희 아버지가 일용직이셔가지고 또 일을 어떻게 구하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그 시간들이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동적이었고 네. 택시인가 그 차 안에서 감독님이 네. 옆에 앉아 있고 아버지한테 질문하고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그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영화 이제 끝 무렵에 그런 아빠가 뭐가 자랑스러울 게 있냐 하는데 감독님이 자랑스러운 바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그 영화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작업장을 일터를 처음 갔다라고 하셨는데 그 아버님께서 테이블 위에 청자켓 같은 옷을 끊임없이 그걸 다리고 손질하고 이제 걸어놓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참 좋더라고요. 생소하고 처음 가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샷이 참 좋아서 그때 찍었을 때 어땠는지가 궁금했어요. 촬영을 하는 게 익숙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조금 막막했는데 배웠던 것들을 조금 이용해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진짜 많이 찍으려고 했었고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저를 많이 배려를 좀 해주셨어요. 자리도 만들어주시고 해가지고 네, 촬영이나 뭐 그런 것들은 되게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감독님 혹시 또 해주실 말씀 있는지요? 저는 임여진 감독님 작품 보면서 모든 아빠들 가장의 무게가 이렇겠구나 싶은 게 좀 확 와닿았고 연기도 되게 자연스럽게 하셔가지고 놀랬고 마지막 쯤에서 전화하면서 친구분들 전화 돌리시잖아요. 그때 가장의 책임감이 대단하시구나 하면서 되게 멋있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진솔 감독님의 박진선. 진솔 감독님은 본인의 할머니를 찍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다큐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할머니가 14년 동안 나를 키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적인 이야기를 이제 딱 감독님이 하시는데
다른 감독님들과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보다 나는 할머니랑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진 않다라고 지금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14년 동안 키웠다라는 게 감독님한테 어떤 의미고 언제 할머니와 그렇게 사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근데 할머니와 그렇게 일상적으로 가깝진 않다라고 얘기하신 또 의미나 이유는 뭔지도 궁금합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14년은 제가 태어나서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14년이고요. 중학교에는 제가 일본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3년 살고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대학교를 갔다가 또 중간에 교환학생도 다녀오면서 해외에 있던 기간이 꽤 있어가지고 14살 이후에는 할머니랑 그렇게 접점이 길진 않았어요. 가끔 추석 때, 뭐 명절 때 뵈는 정도로 배웠었고,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돈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랑 할머니랑 둘 다 감정 표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는 자식들 키우는 게 어땠냐. 근데 자기는 모성애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할머니가 저를 그 14년 동안 키워셨다는 게 되게 큰 건데 저는 할머니가 키운 수많은 자식 중 한 명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솔 감독님의 개인사가 더 궁금해지는데 할머니가 키운 아이들 중에 한 명에 불과했단 말이 무슨 의미죠? 네, 그 다큐에 나오는 것처럼 할머니가 네. 12살 때부터 그 음. 사촌의 아이를 키우셨고, 그리고 자식이 6명이 있어요. 딸 5에 막내 아들 1명, 6명을 키우셨고, 그의 둘째 딸인 저희 엄마가 낳은 이 3남매도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이 열 몇 명 되는 아이들 중에 저는 그냥 한 명인 거죠. 진솔 감독님이 할머니가 참 재밌다라고 생각된 게 영화 속에서 계속 묘사되지만 되게 무뚝뚝하시잖아요. 또 대답하는 진솔 감독님도 정말 뭐 애교가 있다거나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서 아, 피는 못 속인다, 닮았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재밌게도.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감독님이 꽃을 사가지고 오고 할머니 지루하지 않게 퍼즐이나 이런 걸 하고 이거는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촬영하다가 정말 할머니한테 이런 거 드려야겠다, 그리고 이걸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까? 계획되지 않은 거였어요. 그게 이게 사실 제가 원래 기획서를 썼던 거랑도 전혀 다른 촬영을 했고, 맞아요. 그래서. 네, 할머니를 찍으면서 할머니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그 선물을 산 것도 사실 할머니 집에서 잔 다음 날에 일어나가지고 딱 생각나서 할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선물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말로 하기 부끄러운 것들을 물질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 진솔 감독의 영화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이 이게 뭐야? 라고 할머니가 되게 퉁명스럽게 반응하는데 꽃이 딱 떨어져 있는 걸 봤을 때예요. 거기에 진솔 감독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구나. 그리고 다른 두 분 감독님은 그 담긴 애정을 표현하는 영화였다면 진솔 감독님의 다큐는 그 애정이 안에 깊숙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끄집어낼지 모르는 감독님과 할머니 가까워지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두 분이 그 침대 위에 밥상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있는 장면에서 사실 약간 빵 터졌어요. 다른 감독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독특했던 게 막 처음부터 뭐 협의를 하고 막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너 왜 찍냐? 나 찍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수덕수덕 하잖아요. 되게 독특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까고서 들어가니까 이 성격이 딱 보이시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느껴졌고 좀 궁금한 게 할머니들이 공부하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공부를 많이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특별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네, 우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할머니가 집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선물을 드리는 장면에서 제가 40탄까지 했다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루 전에 그 낱말 퍼즐 같은 앱을 깔아달라고 해서 할머니 핸드폰에 깔아드렸더니 하루 만에 40탄까지 깨신 거예요. 이게 한 판 하면은 광고 하나 나오고 한 판 하면 광고 하나 나오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40판 하는데 7시간이 걸렸다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다큐를 찍은 지 지금 한 달이 되었는데 그저께 할머니를 뵀는데 지금은 1000탄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자기는 많이 배우지 못했고 뭔가 기술도 없고 왜 찍냐 하시지만 저는 할머니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그때 진솔 감독님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 서로 무뚝뚝하신 사이라고 하셨으니까 손을 잡고 이렇게 고맙다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감정이셨는지 그리고 그래도 자주 뵈러 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찾는 분이 진솔 감독님밖에 없다고 하시는 부분에서 찾아갈 때마다 그렇게 약간 서로 서먹하게 계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시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네. 우선 손을 잡았을 때는 뭔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되게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담담하게 그 세월을 겪고 하신 것들이 모든 게 뭔가 그때 되게 울컥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찍으면서.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도 전보다는 자주 뵙는 편이고 이제 뵈면은 낱말 퍼즐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 안 풀리는 단어가 있으면은 그걸 기억하셔가지고 이거 풀어달라고 하시고 같이 풀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 빌려다가 드리면은 그거 읽고 다시 주시고 그런 식으로 뭔가 할머니가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 저도 지금 응원을 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 진솔 감독이 아이템 피칭할 때 제목이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케첩밥이라서 아직도 사실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할머니 성함으로 바뀌었던데, 이렇게 바꾸시게 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제가 어렸을 때 어땠냐고 많이 여쭤봤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할머니가 키우는 수많은 자식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기억나시는 게 없으세요. 그런 추억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케첩밥은 나에게 그런 특별한 추억인데 이제 주인공이 할머니니까 좀 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목을 박진선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임여진 감독님도 이름을 쓰기로 한 게 뭔가 의미가 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목을 찍으면서도 못 정해가지고 사실 아빠랑 차 안에서 얘기를 했어요. 다큐 제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하고 싶어라고 했는데 아빠가 그냥 자기 인생은 자기 이름 딱 하나라고 이렇게 말해주신 게 사실 마음에 제일 제가 와닿아가지고 네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 말 멋있는데요, 진짜? 내 인생을 단 하나로 요약하면 내 이름이다. 그 말은 네. 누구보다도 나는 내 인생에 후회 없고 당당하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서 이재령 감독님의 디어 미. 이 다큐는 또 재밌게도 감독님 본인의 경험을 다룬 다큐였죠. 자, 그래서 남서울 아파트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철거를 앞둔 상태로 아직 사람들이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후반 아니면 내년쯤에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감독님에게는 살았던 집에 대한 반응이 엄마랑 별로 시큰둥했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때? 사실 이제 처음 촬영부터 쉽게 풀리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많이 걷어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다 이제 그런 반? 그리고 이제 촬영하는 것 자체에 이제 거부감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제 생각보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엄마가 했던 그런 말을 언니한테 전함으로써 언니와의 대화로 좀 더 많이 풀었던 것 같은데 언니도 이제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저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저는 엄마 얘기를 이제 다른 분들처럼 많이 담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아예 진짜 내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파고들어서 제 얘기를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다큐가 그렇듯이 기획 의도대로 생각한 대로 굴러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잖아요. 그 촬영하면서 혹시 이번 작업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재령 감독님은? 제가 근영화를 찍어본 게 전부인데, 그러고 바로 다큐로 넘어와서 촬영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면 너무 이제 정신적으로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솔 감독님처럼 무뚝뚝하고 반응이 안 좋아도 계속 카메라를 켜놓고 되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많이 담겼는데, 저도 좀 그런 모습을 찍다가 아예 이제
아, 이건 정말 안 나오겠다 싶어서 접고 방향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아, 저도 조금만 더 욕을 먹더라도 해볼 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전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게 10분이 넘어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제 옛날 경험을 언니랑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언니도 옛날에 그런 비슷한 기억이 있더라고요. 뭔가 꿈 같은데 나는 실제로 기억이 나고,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으려고 했는데 그게 10분이 훨씬 넘어버려서 아예 뺐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그런 걸 넣었으면 조금 더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또 다큐를 찍으면서 어쨌든 제 얘기를 모든 사람한테 하는 게 거의 처음인데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고 보기도 싫고 이랬었어요. 촬영 보면서. 근데 어쨌든 완성을 하고 제출을 하고 보니까 조금 더 제 자신에게 솔직해진 것 같고 뭐 제가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이 감독님이 카메라 들고 옥상에서 서성이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딱 그 장면이 그 다큐를 찍고 있는 감독님의 정신세계를 그 공간과 감독님 자체가 그냥 보여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누가 찍어준 거잖아요. 그죠? 아, 네네. 감독님이 나오는 장면들을 도와주거나 보조를 이렇게 촬영해 준 사람이 있었나요? 네. 원래는 이제 혼자 그냥 아파트를 촬영을 하려 했는데 방향이 바뀌면서 거기서 뭔가 좀 많은 그림을 담아야겠다는 생각에 편집 도와주시는 분이 촬영을 해보셨다 해서 좀 도와달라 해서 원래 제 모습이 나올 그런 그림은 생각을 안 했었는데 다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쓰고 편집하면서 많이 이제 맞춰 나갔던 것 같아요. 다른 또 감독님들은 이 다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요즘 현대사회가 되게 발전하면서 추억의 장소라는 자체가 되게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뭐 맨날 아파트 짓고 건물 짓고.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감독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추억의 장소가 어딜까 이렇게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 각자 추억의 장소들이 있는데 다시 돌아갔는데 그 장소가 그대로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예 모습이 바뀌었더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다큐 감독이라는 것은 이철영 감독님의 카메라 시선처럼 지나가는 당신에게는 저게 돈으로만 보이고 흉물스러운 고철로 보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거기서 흘려보냈던 시간이 있고 달아났던 내 순간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 그런 게 저는 또 감독의 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서울 아파트를 보여주는 그 시선에 엄마와 언니의 외면이 있었을지언정 누구 하나는 다른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되게 작품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소중하게 담은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고, 제목에서도 좀 그게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왜 디어미라고 지으셨는지도 또 궁금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끝내실 때 동네 꼬마랑 고양이가 뭐 인사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담았던 이유는 뭔지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제목은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정했던 것 같고, 좀 더 이제 제 얘기에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저한테 바치는 어떤 다큐로서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어서 디어미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그 제가 나레이션 하면서 나오는 좀 설명이 빠졌는데 그 제가 쓴 시나리오를 이제 나레이션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 자체가 그 남서울 아파트에서 제가 예전에 겪었던 엄마와의 일을 시나리오로 써서 나레이션으로 담았던 건데 남서울 아파트를 보면서 그 나레이션을 넣으면 제가 왜 썼는지를 좀 다시 생각하고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그 관객이 딱 알아듣게 말을 한다기보단 계속 저한테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아이와 고양이라는 것도 좀 상징적인 소재인데 제가 그 시절에 아무래도 외로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 또래의 친구를 만들어내고 또 저와 비슷하고 그 아이와 비슷한 고양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시나리오로 썼던 걸 뒤에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진솔 감독이가 할머니랑 14년을 산 것도 아니고 고작 언니가 말한 대로 7년인데 넌 왜 그 아파트에 이렇게 집착하냐. 본인 스스로가 지금 집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집착의 이유가 무엇인지 근원적인 어떤 해답을 찾으셨나요? 라고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왠지 지금 얘기하신 거에 대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감독님은 이 다큐를 만들어야 될 이유와 만들어서 얻은 결과를 찾으신 거죠. 본인이 그 길을 발견하려고 이 다큐를 찍으신 거니까. 자, 이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나리 감독님의 이제까지 본 다큐랑은 약간 또 결이 다르죠. 언니네 작은 도서관.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의 다큐와 또 비슷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의 삶이 나오고 또는 개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큐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 촬영상의 뭐 에피소드라든가 또는 감독님 개인이 찍으면서 힘들었던 부분 또는 좋았던 부분 이런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인터뷰를 1대1로 한다는 게 제일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활동가 분들과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이런 깊은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눌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못 담은 이야기들도 정말 많아서 그분들이 활동가가 되신 계기라든지 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많이 덜어내서 약간 아쉬운 점도 있어요. 너무 짧게 만들어진 거? 되게 든든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인터뷰를 하면서. 뭐 힘들었던 거는 없으셨어요? 촬영하면서? 앵글 같은 거를 잘못 음. 잡거나 카메라 한 대와 핸드폰 한 대를 두고 했는데 핸드폰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그 활동가분 핸드폰을 가지고 찍어가지고 좀 촬영 때 약간 미숙해서 버벅거릴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다른 분들 다큐는 실제 본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는 그분의 집에서 방문해서 찍기 때문에 조건이 사실 좀 한적한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감독님들에 비해서 한나리 감독님은 자기가 사는 공간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전혀 생소한 다른 공간에 가서 그 공간의 환경에 맞춰서 각각의 다른 인물들을 또 인터뷰를 하면서 찍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멘붕 이런 상황을 빠지지 않으셨구나. 이게 보여서 감독님의 끈기가 전 느껴졌거든요. 실제로 감독님이 거기를 찍으면서 활동가분들과 실제 관계 어떠셨어요? 사실 도서관에 처음 간 건 아니고 2번 정도 갔던 공간이고 아이들도 1번 정도 만났었는데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더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친밀해지고 그날 그렇게 아이들 촬영하고 나서 카메라 끄고 아이들이랑 하루 종일 놀아주고 이모로 불리게 된 경험이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언니네 작은 도서관 다큐를 보고 다른 감독님들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한번 질문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처음에 봤을 때 인터뷰 보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셔가지고 이 안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감독이 계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솔직하게 다른 사람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2번밖에 그 전에 가보시지 않았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뭐 태어났을 때부터 되게 오랜 시간 있었던 공간인가 싶었는데 그럼 이렇게 도서관을 특별히 찍은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서,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같이 공동 육아를 하면서 자라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은 되게 사회에 필요한 공간이다. 어떤 육아라는 게 엄마만의 영역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 같이 공동 육아를 하고 엄마로만 호명됐던 사람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딱 느껴서 여기를 정말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싶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거기 나오는 활동가 3분의 여성들이 실제로 다 각자 공부를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여성들인데 왜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과 아이는 양립할 수 없는 과제가 여성에게만 떨어지는가.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무수히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여성이 이 사회가 가는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나의 개인의 삶에서 바꾸는 걸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언니네 작은 도서관을 감독님은 발견한 게 아닌가 싶고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과거에는 누구네 엄마였지만 감독님의 다큐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 얘기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그 부분에서 울컥했어요. 물방울이 모이면 바다로 흘러가듯이 같이 고민하면 같이 해결할 수 있어라는 거를 보여주는 좋은 다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감독님들 각자 한 분씩 이제 돌아가면서 이 영화를 찍고 나서 느낀 본인의 소감이라든가 좀 찍기 전과 찍기 후에 내 마음이나 감정이나 생각에 뭔가 변화가 있었든가 가감없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14년의 기간보다 다큐를 찍은 한 주에 할머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홍재희 감독님께서 수업 시간에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은 누군가의 심리 상담가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할머니 박진선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 너무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상을 뭐 찍을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각 잡고 이렇게 남기니까 엄마의 상황이나 이런 것도 더 공감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찍고 나니까 엄마랑 대화 주제가 이런 영상들이 막 나오면서 또 이렇게 말도 많이 하고 또 즐겁게 보내는 시간도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았어요. 더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초단편 영화 아카데미 덕분에 되게 소중한 추억을 쌓은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다큐멘터리 수업을 들으면서 다큐멘터리의 매력을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어떻게 사람에게 말을 걸고 또 어떻게 이야기를 듣는지를 배운 것 같아서 앞으로도 다큐멘터리를 혼자 더 만들어 보고 싶다, 다른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을 다 해서 더 길게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되게 아쉬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큐를 찍으면서 제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일들을 촬영 명분으로 바로바로 실천해서 해봤던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사실 뭐 남설 아파트 가보고 싶다만 생각을 해봤지 계속 미뤄왔거든요. 근데 이제 딱 직접 가서 보니까 훨씬 느끼는 게 더 많았고, 저도 좀 더 긴 다큐 작업을 해보고 싶다, 준비를 더 충분히 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작품 찍으면서 아빠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고, 뭔가 아빠를 주제로 삼은 것도 당연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다큐멘터리라는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소중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계기가 돼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아카데미를 한 게 두 번째거든요. 근데 처음에 극영화를 할 건지 다큐를 할 건지 고르는데 제가 처음 했을 때도 다큐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다큐는 혼자 찍는 거라서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극영화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좀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다큐는 혼자 하니까 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담을 수 있고 좀 더 편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골랐었는데 제가 직접 촬영하고 이렇게 아카데미를 하다 보니까 사실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큐 찍을 때마다 되게 좋은 사람들도 많이 얻어가고 또 항상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재밌게 이렇게 으쌰으쌰 해야지 좋은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항상 경험하면서 다큐의 매력을 좀 더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혼자 하기에 딱 좋은 매체는 맞습니다. 제가 첫 수업 시간에 얘기 드렸죠. 당신에게 손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있어도 할 수 있다. 용기를 가지시고 일단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가다 보면 마지막 끝에는 혼자가 아니게 되는 게 다큐예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가고 사람을 얻는 작업이 아닐까. 왜냐면 이건 저도 사실 그런 거를 느껴가고 있는 사람이라 제가 느낀 거를 임효정 감독님이 또 얘기해 주셨구나.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줌으로라도 감독님들 얼굴 뵙게 돼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저는 이제 이상으로 뾰로로 하고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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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